안녕하세요, 양가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지용성 비타민이 흡수가 잘 되게 하는 방법을 이해가 쏙쏙 잘 되도록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영양제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먼저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면 영양제 관련 아주 유용한 정보들을 앞으로도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칠판에 그림으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되고 좋다는 댓글이 많으면 앞으로도 자주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지용성 비타민 99% 흡수하는 방법 지금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지용성 비타민이 흡수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여러분들이 절대 까먹지 않고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입을 거쳐서 위로 음식물이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이 위에서는 단백질만 소화가 되고 탄수화물과 지방은 소화를 위해서 소장으로 밀려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 지용성 비타민도 지방에 녹아서 같이 내려오겠죠. 소장으로 내려온 그 지방 덩어리는 보통 대부분 단순 지방질인 TH와 콜레스테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방 덩어리를 이렇게 그렸거든요. 이런 지방이 소장으로 내려오게 되면 제일 먼저 소장의 첫 부분인 십이지장, 지금 십이지장을 크게 확대해서 그려놓은 거거든요. 이 십이지장으로 제일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세포들에는 세포벽에 수용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 수용체가 뭐냐? 여기에 이 지방이 딱 붙어서 인지가 되면 수용체에 지방이 붙었구나 하는 신호를 받고 지방이 얼마나 들어왔나를 이 십이지장에서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하나하나 칸이 장세포거든요. 이 장세포에서 콜리시스토카이닌이라는 제가 지금 CCK라고 줄여서 표현을 해놨는데요. 이 펩타이드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고 그게 이렇게 간에 있는 담낭이라는 기관, 지금 보시면 이 CCK가 지금 이 간이거든요. 이게 간에 있는 이 담낭, 주머니 같은 거죠. 이 담낭으로 가서 그 담낭의 스무스 머슬, 즉 이제 평활근이죠. 그 근육을 자극시켜서 근육을 수축시키고 그 안에 들어있는 액을 이게 액이 이렇게 차 있거든요. 이 액을 짜내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담즙입니다. 자, 담즙은 여러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담즙. 첫 번째, 콜레스테롤. 자, 그리고 두 번째, 인지질. 자, 그리고 세 번째, 물 등등 여러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또 있어요. 하나는 빌리루빈. 자, 빌리루빈. 이게 대변의 색깔을 갈색으로 만드는 물질이죠. 원래는 헤모글로빈이 햄으로부터 만들어지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두 번째는 담즙산. 담즙산. 앞필이라도 이해해 주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많은 게 바로 이 담즙산입니다. 이게 지방을 유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방도 그렇고 지용성 비타민도 그렇고 물과 분리되고 잘 섞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들어와서 섞이려면은 이 지방을 물과 친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담즙산은 참 특이한데요. 이게 담즙산이라고 하면 한쪽 면은 물과 친한 성질이 있는 친수성인 반면에 다른 한쪽 면은 기름하고 친한 성질이 있어서 이 부분이죠. 이쪽 한 다른 면, 지방과 얘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지방은 이런 담즙산의 특징 때문에 물에 녹게 됩니다. 자, 이제 이 CCK에 의해서 자극을 받은 담낭은 시스톨릭 덕트라는 관으로 담즙을 이렇게 내려보내게 됩니다. 내려가다 보면은 중간에 이 간에서부터 내려오는 커먼 헤파틱 덕트, 그러니까 줄여서 그냥 CHD라고 적었는데요. 이 관과 이렇게 연결돼서 만나게 됩니다. 결국 이 두 관이 만나서 십이지장으로 연결되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파틱 덕트는 간에서 나오는 쓰레기, 어떤 이런 대사적으로 이제 다 사용되고 버려야 될 쓰레기를 장을 통해서 이렇게 밖으로 배출하는 그런 관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이건 또 나중에 이야기를 한번 할 일이 생기면 그때 또 말씀드릴게요.
또 이게 장으로 이렇게 배출되기 전에 여기 중간쯤에 메인 팡크레아틱 덕트, 즉 이제 췌장, 또 다른 말로는 이자라고 하죠. 췌장과 연결된 관이 내려와서 또 이렇게 바일 덕트와 합쳐집니다. 이게 다 합쳐져서 소장으로 쏟아내게 하는 길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고 재밌죠?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음식을 통해 지방을 먹으면 대부분 아까 그 단순 지방질과 콜레스테롤로 먹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위에서 내려온 지방은 일단 이 커다란 지방 덩어리 상태입니다. 엄청 커요. 이런 지방이 십이지장으로 들어오면 이 세포가 인지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수용체가 있어서 그걸 인지해서 이 세포에서 CCK를 분비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이 CCK를 분비시키고 이게 담낭을 쥐어짜서 담즙을 쏟아지게 만든다. 담즙. 자, 이게 간단하죠. 자, 그리고 이 담즙은 이렇게 지방을 둘러싸게 되는데요. 담즙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 소수성 부분, 지방과 결합하고 친수성 부분은 외부, 그러니까 그 밖에 있는 물과 닿아 있습니다. 즉, 지방을 물과 섞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기능, 이 큰 지방 덩어리를 작게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 장세포에서 CCK라는 이 펩타이드 호르몬을 분비했는데요. 그게 아까 담낭에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담즙을 배출시켰어요. 두 번째, 췌장에도 갑니다. 췌장에 가서는 소화효소를 분비하라고 자극을 하게 됩니다. 자, 십이지장으로 연결된 이 관 중에 이 췌장에서 연결된 관이 있었죠. 여기에 여러 소화효소들이 흘러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리파제입니다. 이게 지방 소화효소예요. 그러면 얘도 자극받아서 이렇게 가서 이 길을 통해서 여기서 리파제라는 지방 소화효소를 이렇게 분비시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리파제라는 효소는 작은 지방 덩어리를 더 작은 조각으로 분해합니다. 이렇게 지금 팩맨 같이 생겼죠. 지방 소화효소. 그런데 여기서 이 담즙으로 지방이 녹여져 있지 않으면 이 효소가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담즙이 큰 덩어리의 지방을 효소가 결합할 수 있는 작은 덩어리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 큰 덩어리가 분해돼서 작은 덩어리의 지방으로, 자, 이 TG 콜레스테롤은 계속 있는 거고, 이 작은 덩어리의 지방으로 분해가 되고, 이 지방에 코리페이즈라는 단백질이 달라붙게 되고요. 여기에 지방 소화 효소인 이 리파제가 와서 붙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지방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단순 지방질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글리세롤 한 분자와 지방산 세 분자 이렇게 구성이 원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지방 소화 효소가 에스터 본드를 잘라서 어떻게 바뀌냐면 글리세롤 한 분자와 지방산 하나 있는 구조와 그리고 지방산만 있는 거 두 개 이렇게 바뀝니다. 이걸 유리지방산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지방 소화 효소가 얘네들을 이렇게 분리시키면 얘네들은 다시 십이지장 내에 있는 물 위로 둥둥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분해돼서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오겠죠. 그럼 또 다시 약간 이런 상태로 되기 위해서는 다시 담즙산이 달라붙게 됩니다. 이때 떠오르는 이유는 담즙이랑 분리됐기 때문에 그런 친수성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유화가 안 됐으니까 다시 떠오르고 이 유화가 안 된 상태가 다시 된 상태에서 담즙으로 다시 둘러싸이는 과정을 또 거치게 됩니다. 자, 그때 그럼 새로운 패키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때 보면 어떻게 생기냐면 자, 크게 만들게요. 새로운 패키지가 생기는 겁니다. 이때 이 안에 아까 분해됐던 글리세롤 한 분자와 지방산 하나 붙어 있는 거 그리고 그냥 지방산, 유리지방산 두 개 있는 거 이때 콜레스테롤과 지용성 비타민인 ADEK가 나도 끼워줘 하면서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콜레스테롤도 들어오고요. 지용성 비타민인 ADEK가 이 패키지 안에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이 덩어리들은 지금 제가 크게 그렸지만 예전보다
더 작아지고 더 이제 빽빽한 느낌으로 콤팩트해졌습니다. 이게 처음 지방 덩어리보다 약 500배 정도 작아진 건데요. 이 덩어리를 보통 미셀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한국말로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몰라가지고 M-I-C-E-L-L-E 미셀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미셀은 장세포인 엔테로사이트로 가서 지금 이 장세포인데 이 장세포 하나를 지금 크게 확대해 놓은 거거든요. 지금 이게 이렇게 없고 이 한 개가 장세포 하나를 크게 확대해 놓은 겁니다. 이 미셀은 장세포인 이 엔테로사이트로 가서 흡수가 되는데요. 이 큰 세포가 바로 장세포입니다. 자, 이렇게 흡수가 됩니다. 자, 이때 흡수될 때 담즙산이 장세포 안으로 같이 들어가서 없어져 버리면은 담즙산은 우리 몸에는 한 번만 사용하고 없어지는 거니까 엄청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미셀이 담즙산을 따로 빼고 얘네들만 장세포 내로 밀어 넣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온 게 글리세롤과 지방산 하나 붙은 거, 그리고 유리지방산, 그리고 콜레스테롤, 그리고 ADEK 얘네들을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담즙산은 다시 빠지죠. 다시 자기 역할을 12지장 내에서 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장세포의 지용성 비타민이 결국 이렇게 흡수되는 과정을 지방과 함께 보여드렸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나요? 바로 담즙입니다. 담즙을 분비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담낭을 자극해서 이게 분비가 되지 않으면 지방이 물과 섞이지도 않고요. 지방 소화효소가 이 지방이 흡수될 수 있는 사이즈로 잘게 자를 수도 없습니다. 결국 이 미셀을 만들지 못하게 되는 건데요. 이 미셀이 만들어져야 그 안에 있는 지용성 비타민이 이렇게 끼어 들어가고 그게 결국 잔세포로 밀어 넣어져서 흡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담즙을 어떻게 하면 잘 분비시키게 하나요? 바로 처음에 지방과 같이 들어와야지 장벽에 있는 수용체를 자극해가지고 신호를 줘서 이 장세포가 CCK라는 펩타이드 호르몬을 분비하게 해서 결국엔 담낭을 자극시켜서 그 안에 있는 담즙을 짜내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췌장에 가서는 지방을 분해할 수 있는 지방 분해 효소를 또 분비시키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 미셀이 만들어질 수 있고 이 안에 지용성 비타민인 ADEK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방, 기름기 많은 식사와 함께 그 지용성 비타민을 섭취했을 때 흡수가 가장 잘 된다는 간단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바로 이런 원리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 저지방 식사를 하거나 식사를 거르고 멀티비타민이나 이런 지용성 비타민을 먹는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 12지장에 있는 이 수용체가 자극이 될까요? 이 자극이 안 되면 담즙 분비가 많이 될까요? 그리고 이런 미셀이 만들어질까요? 안 되겠죠. 결국 지용성 비타민을 먹어도 흡수가 안 되고 대변으로 그냥 배출될 겁니다. 자, 예를 들어 감자나 고구마, 메밀국수, 뭐 이런 기름기 없는 음식들로 식사를 한 뒤에 만약에 멀티비타민을 먹으면 지용성 비타민 성분들은 흡수가 거의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비타민이나 기름에 녹는 영양 성분들, 뭐 오메가3 같은 그런 영양제를 섭취하는 방법을 추천드릴 때 하루 중 가장 기름진 식사 후에 드시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담즙산 분비가 뿜뿜 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식사는 대부분 탄단지가 다 들어있는 식사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혹 저지방 식사를 하시거나 지방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탄수화물만 드시고 지방을 적게 드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지용성 비타민 ADEK가 매우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용성 성분들은 타블렛이나 아니면 식물성 캡슐보다는 기름과 같이 들어가 소프트젤 형태를 추천드리고요. 제가 그 코큐텐 추천드릴 때 식물성 캡슐이라서 좀 막 배제했던 제품들이 있거든요. 댓글에 왜 식물성 캡슐을 싫어하시나요? 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원리 때문이고요. 그 소프트젤 형태 같은 경우에는 기름하고 조금이라도 같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분비해서 소화 흡수가 잘 될 가능성이 높아서 소프트젤을 선호해서 그렇게 추천을 드린 겁니다. 물론 그 안에 있는 지방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저는 꼭 식사에 좋은 지방들을 같이 섭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평소에 지방을 잘 안 드시는 분들은 이 CCK를 분비할 일이 별로 없겠죠. 그러면 이 담낭을 자극해서 이 담도로 담즙을 흘러나오는 빈도가 적잖아요. 양도 적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런 길이 시원하게 뚫리지 않고 찌꺼기들이 쌓여서 담석이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를 하거나 고단백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럴 가능성이 좀 더 높겠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침에 올리브오일 한 숟가락씩 먹는 거, 아니면 평소 식사할 때도 음식이 저지방이면 올리브오일 같은 거 또 한 숟가락 따로 먹는 거,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먹는 영양제를 돈 아깝지 않게 온전히 흡수해서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핵심은 간단하죠. 이렇게 원리를 알고 있으면 절대 여러분들이 까먹지 않을 거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설명 방식이 좋다는 댓글이 많으면 앞으로도 이렇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설명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